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뜻, 뭐 용어 설명, 기호 설명 이렇고 종류, 특히 그 1대1 대응 관련 내용들을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함수. 합성 쪽은 사실 뭐 어렵게 안 나와. 뭐 합성할 줄 아는지 이런 거고, 이제 역함수. 또 막상 이제 풀다 보면 물어보는 게 좀 뻔해. 그 두 가지 중요하다는 거 있잖아. 뭐 역함수가 1,2라며 원래 함수가 2,1이라는 그런 성질. 그리고 뭐 그래프 얘기 나오면 역함수랑 하지 말고 그 가운데 y는 x 그거의 대칭이라 그 친구랑 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질문 프린트 먼저 받을까? 자, 질문 한번 해주세요. 5-2-2-1. 네. 자, 이 문제 우리 그 대입셀에서 한번 해본 적 있는 문제예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2-1번. 자, 이 함수가 밑줄 한번 가볼까? 역함수가 있대요. 혹시 가은아 기억나?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 하는 거지? 그거는 해석 가능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대1 대응 관련 문제가 돼요. 자, 제가 그 당시에 뭐 접붙이기라던가 몇 가지 뭐 박스 문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이 문제가 딱 그 접붙이기라는 문제였어요. 지금부터 한번 1대1 대응 함수가 되게끔 A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문제는요, 1대1 대응 함수, 특히 이제 1대1 대응 함수 하면 머릿속에 이미지 같은 게 들어있나요? 약간 어떤 그래프? 뭐 예를 들어 약간,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 되는 게 1대1 대응이에요. 1대1, 1대1이란 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턴하시면 안 돼요. y값 하나에 x값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응이란 말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지금 이제 위아래로 쭉쭉 뻗어 가셔야 돼요. 자, 요런 이미지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저 친구를. 자, 지금부터 그려볼 건데, 이제 이게 사실은 해본 적 있죠. 자, 이 문제는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0을 기준으로 0 오른쪽은 얘를 그리시면 되고, 다시 0 왼쪽은 얘를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0 오른쪽 먼저 해볼게요. 자, 요거 1차 함수고, x값이 0일 때 y값이 3이죠. 지금 얘 그리는 중이에요. 그리고 자, 기울기가 음수란 말이, 자, 기울기가 모양인데, 요런 모양 맞아? 사실 뭐 여기 디테일하게 관심은 없으니까 어떤 모양,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거야. 이해돼? 자,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냐면 여기 위에 있는 0보다 작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를 그릴 차례인데, 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원래는 0을 못 넣죠. 0을 한번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x 값이 0일 때 y 값이 얼마나 와요? 3 넣어도 돼? 자, 여기서 출발을 하네요. 근데 일단은 당연히 여기 출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출발지가 다르면 이거 대응이 안 돼요. 무조건 여기 지금 이제 출발지는 갖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뭐를 모른다? 우리가 이 자리를 소위 기울기라 부르고, 기울기를 모른다는 말은 모양을 모른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이것도 혹시 1차 함수로 보이세요? 이거 1레벨의 1차 함수거든요. 이게 지금 긴 게 개수예요. 그러면 모양은 혹시 이런 패기가 왔나? 이 셋 중 하나예요. 이렇게. 이 세 개 중 하나잖아요. 자, 요 모양은 언제? 요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예요. 자, 요거는 언제? 기울기가 0일 때예요. 자, 요건 언제? 기울기가 양수일 때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고, 즉 그 말은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자, 이 중에서 뭐? 자, 1번, 2번, 3번. 다음 이 중에서 어떤 모양이 돼야 되게? 1번 모양이 돼야 되네요. 왜? 자, 이 모양이 돼버리면 이거는 1대1도 아니고 대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자, 요렇게 돼버리면 이것도 뭐 1대1도 여기서 안 되고요. 대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모양. 이 돼야겠네. 그럼 자,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해서 요 2차 부등식 1학기 때 배웠잖아. 2차 부등식을 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인지 7개인가 그러면 정리해보세요. 혹시 풀어봤던 기억나세요? 이게 1대1 대응 관련 접붙이기라고 지금 접붙이기. 이게 두 개 붙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뭐 박스 문제라고 또 있죠. 다들. 자, 또 36쪽이요? 5쪽. 제가 귀가 안 돼요. 가격이 한 번에 못 들어요. 2-1번? 아. 자, 이거는 이제, 이거 기억나? 제가 이것도 한번 해본 적 있어. 여러분 나머지를 못 구하더라고. 자, 이번 문제는요. 자, 위에 보시면, 자, X라는 집합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걸 저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가급적이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로 바꾸세요. 그게 훨씬 보기 편해요. 자, 여기 하는 원소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0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지. 0 이상의 정수니까 자, 원소 나열하시면 자,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되고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밑에 보시면 함수를 하나 만드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정의역도 이 친구고 공역도 이 친구인 함수랑이 만들 거야. 이해돼? 자, 헷갈리는 친구는 우리 요런 그림도 배웠잖아. 몇 개 한번 써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저 집합 하나 가지고 저 친구가 정의역도 되고 공역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요 관계를 만족하는 함수요. 자, 요 관계가 뭔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실제로 우리 구해봐야 되죠. 자, F0. 자, X에 0 넣을 수 있거든요. 자, F0 얼마일까요? 자, X에다 0을 넣어보시면요. 이거 쉽게 들어가셔도 돼요. 0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요? 0이에요. 자, F1. 이거 제가 설명한 적 있죠? 자, F1. 1을 5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이거든요. 잘하는데 왜? 자, 이제 안 떨어질 때는, 이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안 떨어질 때는 그냥 얘가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떨어지는 게 없잖아. 다 남는 거야. 그러니까 F4도 4가 돼. 근데 여기서 이제 F5가 뭐가 돼? 자, 5를 5 나누면 0이죠. 그렇죠. 나눠 떨어지잖아요. 나눠 떨어지는 게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러면 끝났는데 이제 반복되는 게 생기죠. 근데 문제에서 뭐, 자, 치역이라고 나오는데, 치역이 뭔지 기억나? 자, 치역이 뭘까요?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치역이 뭘까요? 자, 지금 이거잖아. 자,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보면 그렸으니까 아까우니까 써볼게. 이거 맞죠? 3, 4. 다시 5부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잖아, 지금. 치역이라는 게 뭐냐면 선택받는 게 치역 아니에요? 얘네들. 자, 이게 지금 이 문제의 치역이에요. 자, 얘네들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하면 되겠죠. 뭐 이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지? 자, 또 안 하고 이번 시험 범위가 대충 뭐 명제까지라고 하던데 맞나요? 제가 뭐 다른 반에서는 명제까지 뭐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수는 어쩌면 안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면 원방부터라 좀 길어요. 그 명제까지 해도. 자, 또 근데 이번 시험 범위 좀 할 게 없어. 다 동의하세요? 별로 이게 좀 할 게 없어요. 원방도 뭐 지금 만들 줄 알면 되고 위치방 합수가 끝나다 해서 몇 개가 끝나요. 도형의 이동은 지금도 써보고 있고요. 평행의 대칭이죠. 4-2번? 혹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거야. 대신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정확하게 알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설명까지 가능할 정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 문제는요, 방금 전 문제랑 약간 결은 비슷해 보이는데, 집합관계가 친절하게 원소 나열로 나와 있네요. 자, 정의역이 이렇게 2개, 공역도 2개입니다. 자, x에서 x로 함수 하나 만들게요. 근데 이번에는 자, 조건이 뭐냐면, 자, 요거를 만족한다는 거야. 자, 요거를 만족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자, 요거를 만족한다는 게 뭘까? 를 알고 싶으면 뭐 해보면 되는 줄 아세요? 맞아. 사실은 너가 이제 X에 넣을 수 있는 게 3가지 아니에요? 그 3개 한번 넣어봐.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먼저 X에다가 -2 넣으시면요. 자, 이거 나오죠?
자, x에다가 0 넣어보시면요. 자, 요거 나오죠. 그리고 x에다가 2 넣어보시면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자, 얘랑 얘는 똑같거든. 하나 지울게요. 결국 저거를 만족한단 말을 조금 더 해석하자면 이게 되도록 하는 f가 몇 개인지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또 볼게요. 자, f0은 f0이다. 이건 그냥 원래 같은 거잖아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문제는 요거예요. 요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 조건이 뭔데요? 쉽게 말하면 얘가 가는 곳이랑 얘가 가는 곳이 똑같은 거 맞아? 그 말이잖아.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어쩌면 그 뒤에 혹시 얼마 전에 경우의 수 문제 기억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시면 돼요. 경우의 수 배쳐. 사실 얘는 약간 경우의 수 문제예요. 함수의 개수 얼마 전에 풀어봤잖아. 그치? 자, 한번 동현이가 도와줄래? 자, 얘 한번 이제 화살표를 쏴볼 거야. 자, 몇 군데 갈 수 있지? 우리 뒤에서 경우의 수 풀듯이 하시면 돼요. 그때는 우리 함수의 개수 한번 구해봤단 말이야. 3개. 자, 이제 어딘가, 뭐 예를 들어 어딘가 갔습니다. 3개. 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죠? 이것도 3개죠, 여러분들. 함수의 뜻에는 그런 뭐 방법 안 봐도 갈 수 있는 거야. 1대1 함수 문제였다면 이거 가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몇 개인 줄 아세요? 3개? 일까? 응? 자, 이 말을 이해했으면, 자, 얘가 어디 갔잖아. 얘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이거 똑같이 가야 되는 거지. 그럼 굳이 말하면 이거 한 개예요, 한 개. 그러니까 한 개란 말은 얘는 선택지가 없다는 얘기야. 저 -2가 같잖아. 이제 글로 가야 돼, 이 조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한 세트니까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9가지입니다. 이해돼요? 얘는 약간 경우의 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잠깐. 다음 페이지에 4-2번. 그래. 자, 다음 페이지에 4-2번 문제. 동현을 지워도 되지? 이해만 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고 방금 그게 이제 사건인 거야. 저런 걸 만족하는 건 몇 개냐. 그런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조원아, 일단 요거 무슨 교인지 아시죠? 이거 무슨 교지? 100번 합성이라 100번 합성한 거에 1 넣은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이제 수학 공부하는 다들 아시겠지만 100번 합성했을 때 1 이런 말은 이제 정말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규칙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규칙을 느껴보려면 너가 실제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도와줘. 자,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거든요. 자, F1 얼마예요? 그럼 자, 요거 나온 걸 가지고 한 번 더 합성하겠습니다. 자, 요거 얼마일까요? 자, 한 번 더 합성하겠습니다. 요거 얼마일까요? 1. 한 번 더 합성하겠어요. 언제까지요? 규칙 나올 때까지. 자, 그 다음 뭐 나와요? 2? 2 나오지? 끝났네요. 자, 여기 지금 3개가 반복되네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3개가 반복되는 거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거 풀 때 이제 뭐 하면 돼? 나누기 얼마? 나누기 3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에 주목해야 돼? 나머지 주목해. 나머지 몇 개 남아? 한 번만 더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2예요.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보세요. 또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우리 1학기 때도 그 허수할 때 아이 기억나? 그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의 문제가 합성에서는 유형 중 하나예요. 합성하면서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질문해 주면 괜찮아? 아, 진짜 눈치 보지 말고. 잘했어? 지금 이거 맞을 수 없지? 잘했네. 혹시 가원이랑 유나는 괜찮아요? 브리트? 자, 교재 갈게요. 자, 일단은 다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부러 지금 방학 때 지금 몇 번 계속 복습을 시켜주는 거야. 널 까먹지 말라고. 수학을 잘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안 까먹으면 돼요. 알겠죠?
2학년 내용도 하나도 어렵지 않은데 왜 어려워하냐면 1학년 내용은 다 까먹어서 그래요. 웬만하면 까먹지 마세요. 자, 이번 숙제가 조합, 물론 수열 뒷부분에 그 적어도 문제랑 그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사전의 원리랑 이제 그런 거 설명드렸고 이제 조합을 배웠는데 사실 뭐 비슷해요. 수열이랑 결 자체는 비슷한데 약간 마지막에 순서가 중요하냐 안 하냐 그거에 따라서 P로 가기도 하고 C로 가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 숙제용 것 중에 한번 질문해 받을게요. 아마 베이직셀에 질문 있지 않을까? 자, 뭐 다른 없나? 자, 질문하세요. 혹시 뭐 풀어본 것 중에도 내가 한 번 더 이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질문하세요. 괜찮아요? 25번? 혹시 25번인가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적어도 문제라고 불렀어요. 적어도 문제. 그리고 이 적어도란 말을 이해한 친구는 이제 보통 이거를 직접 세는 거는 좀 많은 걸 세야 되는데 보통은 돌아가더라고요. 차라리 전체에서 바깥쪽을 빼주는 그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여학생 4명, 남학생 3명을 자, 일렬로 배열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신다면 원래는 7회까지예요. 근데 자, 여기서 적어도 2명의 남학생이 이웃하도록 해라. 라는 말 이해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남학생이 총 3명 있잖아. 적어도 2명이 이웃하란 말은 원래 크게 몇 가지를 세야 되는 줄 아세요? 자, 요거 원래 직접 쓴다면 크게 2가지를 세야 돼요. 남학생 2명이 이웃하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치? 또는 남학생 3명이 전부 다 이웃하는 것도 있겠지. 그거를 원래 각각 세줘야 돼. 근데 그렇게 셀래요? 아니면 가거나 어떻게 셀까? 전체에서. 그쵸. 남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잖아. 자, 어떤 친구는 이 2명에 주목하는데 참고로 이웃은 최소가 2명이에요. 1명 이웃이란 말 자체가 없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어쩌면 2명 이웃하란 말은 그냥 최소 2명, 그러니까 그런 얘기니까 이제 그 말은 뭐다? 전략을 세우자면 차라리 전체에서 자, 뭐를 빼자?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마를 빼주면 어떨까요? 요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한 쌍은 이웃하겠지, 누군가는. 그렇지. 자, 이게 전략이고요. 전체는 동일한 몇 가지게? 6040. 은근히 이것도 어려운 친구가 있는데 전체는요 보통 이제 시행까지를 보시면 전체가 나오고 이게 그냥 어떤 전체라고 보신다면 몇 가지다? 자, 7회까지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혹시 외우셨나요? 저랑 혹시 얼마나? 아, 이거 좀 큰가요 혹시? 아, 6팩이 720이죠. 아, 7팩은 좀 크겠네. 어쨌든 이거 어떻게 외웠지? 나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서 6팩인 줄 알았어요. 7팩은 저는 몰라. 아무튼 여기서 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마.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 기억나? 자,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냐면 자, 남학생들 싸웠나 봐. 나가 있어. 한 다음에 자, 나머지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학생들을 먼저 배열하는 거예요. 4패까지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지. 이 공간에다가 3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 공간이 5개 있거든. 5개에서 3개를 뽑아서 왜 P를 쓴다? 여기다가 배열을 해야 돼. 그냥 단순히 넣는 게 아니라 배열까지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곱해주신다면 이게 정답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또 그래서 조합에도 적어도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적어도 사실 오늘도 미리 말하면 그 도형하기로 있잖아. 그거 전략이 약간 적어도스러운 전략이에요. 실제로 그 친구는 약간 적어도스럽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런 적어도스럽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너네가 앞으로 살면서 좀 가끔 써보게 될 거예요. 이런 관점 자체. 자, 또 152쪽에 16번 16번 네. 자,
자, 이 문제는 뭘까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자, 1학년 5명, 2학년 4명이 있어요. 총 9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1학년 2명, 2학년 2명을 뽑아서 자,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순열일까요? 조합일까요? 자, 조합입니다. 조합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뽑기요, 뽑기. 그러니까 뽑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뽑기 자체는 순서가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끊고 혹시 이거는 쓰셨나요? 자, 뽑았습니다. 그럼 자, 현재 지금 여기까지 총 몇 명 나와 있지? 자, 총은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4명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이런 것도 실수하지 말고 지금 4명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서 있는 거죠. 앉지 않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 할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거야. 원래라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곱하기 4팩 하시면 돼요. 그치? 근데 이제 그럼 재미가 없으니까 뭔가를 또 시킬 거야. 일렬로 배열할 건데, 자, 1학년생들끼리 뭐 하고 있어? 이웃하게 해줘. 그럼 그냥 이웃의 전략을 뒤에 쓰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 자, 이웃의 전략이 뭐냐면, 1학년 2명을 이웃하게 해줘. 그럼 2학년도 어딘가 2명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은 굳이 이웃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가능해. 자, 이웃 전략. 자, 이웃하는 걸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럼 자, 요거 총 몇 명 있지, 나는? 자, 3패 곱하기 뭐 해줘야 돼? 얘네들끼리 바뀌는 거 꼭 보정해줘야 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네. 자, 혹시 여기 사이에 5팩 곱하시, 4팩 곱하시면 안 돼요. 그 4팩은 그냥 일렬로 배열인데, 얘는 이제 이웃하게끔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 날선형에 제가 하나 풀어드렸었는데, 똑같은 거. 그 문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이웃도 그냥 이웃이 안 나와. 재미없잖아요. 뭔가 뽑아서 이웃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재미가 없어. 뭐 우리 앞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1학년끼리 또 이웃하고 2학년끼리도 이웃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시키면 이제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조언하면 질문 괜찮아? 자, 유나하고 좀 하고 있구나. 동현이는 질문할 거 없어? 자, 가을 혹시 또 질문할 거 없어? 유나는 어때? 괜찮아요? 진짜로? 그래요. 자, 그럼 일단은 일단 1교시에는 그러면 이제 날선형 돌아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짓고 2교시에는 그래 쪽지 시험 준비하긴 했는데 몇 문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한번 빨리 체크해보고 시간 나누면 오늘은 제가 여기 프린트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다들 기억나세요? 처음에 유리식 계산, 무리식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그래프 그리기까지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선형 돌아가서 마지막 이제 진짜로 대미를 장식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요 114쪽입니다. 자, 114쪽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프리뷰 예고편으로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차피 일렬로예요. 그러니까 일렬로에서 여러 가지 키워드가 생겨요.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기억나? 뭐 한 덩어리로 이렇게 뭐 그런 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뭐 거기서 뭐 번갈아 교대로도 있네요. 뭐 그런 게 많다면 여기는 이제 도형을 마지막에 물어봐요. 도형.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도형 자체도 뭐다? 약간 좀 이제 조합이라 나가다는 거야. 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제 너네가 어떤 걸 뽑냐고 순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삼각형이 될 거거든요. 혹은 뭐 직선이 될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이거 이제 매번 이런 필기 드렸죠. 이제 어떤 유형마다 여기는 약간 유형별로 전략을 다 외우셔야 돼요. 이유 그걸 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그 전략 자체. 자, 여기는 일단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 이제 문제 풀 때 마음가짐인데 약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키워드 한 번 더 쓸까? 약간 적어도 스럽게 접근을 할 거야. 이제 여기 문제 풀 때 아이디어는 약간
적어도스럽게 접근하고.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적어도스럽다는 말은 자, 무슨 말이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자, 전체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약간 전체에서 소위 제가 막 쓰는 말 중에 보정이란 말을 가끔 쓰는데 전체에서 이거를 세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제외할 것들이 아마 좀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어떤 경우는 그냥 이 전체가 정답인 경우도 있어. 그냥 소위 무지성으로 그냥 세도 되는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근데 이러면 이거는 뭐 얘가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약간 뺀다는 이런 느낌, 이런 약간 관점을 취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항상 말하지만 여기는 보통 뭐 이런 적어도스러운 것도 있지만 직접 생활하면 생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좀 할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한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 자 먼저 133번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지금 그림이 안 나왔잖아. 자 시켜볼게요. 자, 이 문장을 잘 읽고 한번 그림을 너네가 그려볼래? 사실 얘는요 지금 그림이 없는데 어떤 상황을 말로 설명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도 불만인데 항상 첫 문제가 이거더라고요. 책마다. 근데 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것 같아. 그냥 처음부터 그림을 주지. 문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얘는 그냥 이 문장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 이런 상황이구나 보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그림을 떠올리면 될까? 밑에 그려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실제로 그 모의고사라든가 여기 경우의 수가 시험에 나올 때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려운지 공감하겠지만 여기는요 생각보다 새로운 시행이란 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뭐 항상 계속 주사위겠죠. 항상 동전 던지고 뭐 항상 주머니 뭘 꺼내 뭐 이런 식인데 새로운 시행을 왜 안 만드냐면 만드는 순간 자, 여기는 엄밀함이 중요하잖아. 너네한테 설명을 구구절절로 다 해줘야 돼. 그 시행이 뭐야. 왜 너네가 헷갈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는 새로운 시행 만들면 문제가 엄청 길어요. 막 심지어 중간에 막 예시도 들어줘. 너네가 이해 못했을까 봐. 이런 걸 말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길다는 말을 뭔가 이걸 먼저 이해를 좀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평면 위에 있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 2D라는 거야. 2D. 이제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우는데 우리가 평면 도형이 여러분 먼저 아세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게 평면이죠. 이거. 근데 현실에는 이게 입체 공간도 있잖아. 그러니까 입체 공간은 좀 다른데 일단은 뭐 어쨌든 이 말은 지금 이 평면 위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입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자, 서로 다른 걸로 몇 개, 자, 4개의 점이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자, 밑에 보시면요. 너네한테 이제 막 조건들 덕지 달아요. 자,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말 이해했어요? 그럼 물어보자. 유나 지금 내가 이렇게 4개 찍은 거 보여 혹시? 이거는 요 파란색 조건을 만족하나요? 즉 제가 잘 그린 거 맞나요? 여러분 잘 그린 거 맞아요? 자, 이거 그럼 안 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뭐를 주의하라는 거냐면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말로 보이셔야 돼요. 다시 이런 거 안 된다는 말로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자, 얘는요 지금 직선 한 개를 쫙 그으면 이게 지금 한 직선 위에 있지. 물론 이것도 위험이 있어. 이제 다음 장 가보시면 이런 상황, 뭐 140번이라던가 137번 보시면 보이세요? 저런 상황도 있긴 한데 일단 적어도 이 문제는 이거 아니라는 거야. 이 문제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고 두 점은 한 직선 위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근데 3점 이상은 안 돼요. 이런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간단하게 예시로 요게 이제 맞는 예시야. 이건 아닌 예시예요. 얘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사건이 뭐다? 주어진 점들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자, 직선이 있잖아. 직선 몇 개니? 라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노가다도 가능합니다.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자, 직선 하나, 둘, 셋,
4개일까 저거는? 또 뭐 더 있지? 5개, 6개. 사실은 뭐 누가라도 가능한 문제예요. 여기 정답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컨셉이 뭐다? 이렇게 풀란 문제는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조합을 이용해 보자라는 거예요. 조합.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직선, 이제 요 자리가 바뀌어, 문제가. 어떤 문제는 뭐 삼각형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사각형 만들기도 하고요. 어떤 문제는 뭐 평행사변형, 특별히 뭐 그런 걸 만들기도 해요. 요 자리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가나, 직선 만들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요? 자, 점 몇 개가 일단 있어요, 직선은. 여러분, 점 2개 필요한 거 아세요? 그치? 점 2개가 있어줘야 이렇게 직선 만들 거예요. 그치? 자, 요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총 점이 몇 개 있죠? 자, 4개가 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2개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 동현아, P로 갈까? C로 갈까? 자, P로 간다는 말은 뭐가 중요해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경우는 P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자, 좀 더 엄밀히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직선이란 게 뭔 줄 아시죠? 여러분, 직선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중1 때 배우는 거예요. 자, 직선이란 게 뭐냐면 두 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 맞아요.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2개로 직선을 만드나 이렇게 2개로 만드나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거겠지.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C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조합 문제예요. 그럼 자, 혹시 여러분들 이거 제가 한 여담인데 이거 순열 문제로 바꾸시는 거 아세요? 너네가 아는 직선 중에 어떤 직선하면 순서가 좀 중요한 직선이 하나 있다. 혹시 이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너네가 중1 때 이런 점 2개 가지고 선 만드는 걸 몇 가지 배워. 자, 한번 물어볼까? 혹시 여러분들 이런 선을 뭐라고 부르지? 이걸 선분이라고 해요. 자, 선분은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너네 사실은 이 모든 게 어쩌면 이제 그 당시랑 다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 배우시기로 이거랑 다른 말인가요? 가나? 이거 같다고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쵸? 사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이걸 CD라고 쓰면요. 그 당시에 직선은요. 기억나세요? 이렇게 원래 써요, 직선은. 이거랑 이것도 같다고 배워. 근데 그 당시에 배운 것 중에 어떤 거 한 개가 이게 좀 순서가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자, 이 문제가 어려워지면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반직선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반직선이 뭐냐면요. 이런 거를 반직선이라고, 이런 거. 이게 약간 반만 직선인 게 있어요. 자, 근데 반직선은요. 자, 기억나? 표기법? 보통 자, C에서 출발하지. 이게 반직선은 이제 그때부터 약간 출발하는 점이 중요해요. 요렇게 보통 표현해요, 반직선. 자, 이거랑 주어나 같을까 다를까? 이게 그 당시에도 다르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함부로 바꾸시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반직선의 개수로 바뀐다면 몇 개라고 해야 될까요? 10개요? 자, 반직선의 개수면 C로 가야 될까? 뭘로 가야 될까? 이제 얘는 맞아요. 순열 문제가 돼요. 자, 반직선 물어보면. 왜?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그거 순서가 중요해요. AB냐 BA냐는 달라요. 12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이것도 뭐 굳이 파고들면 이런 게 다른 식이 있겠죠. 아마. 이런 것들이. 자, 뭐 간단하게 일단 첫 번째 경우 원래 직선입니다. 이게 페이지마다 처음에는 직선 나오고 뭐 삼각형 나오고 사각형 나오는 게 국룰인데 이 직선 쪽도 사실은 뭐 무시할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이번 문제는 정답이 46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134번도 뭐 마찬가지겠죠. 한번 얘는 역시나 그려보신 다음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35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점, 상황을 주고 이제 직선의 개수를 구해봐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제 슬슬 노가다 하지 말라고 점도 엄청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게 참 이제 수학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다 까먹었는데 막 갑자기 반직선이 됐어. 이건 뭐지? 반직선이란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정리하자면 직선이랑 점부는 조합 문제예요. 걔네들은 순서가 안 중요한데 반직선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되는 거야. 제가 그 당시에도 순서란 말을 써요. 중일이라는 게. 그게 이제 여기서는 순열과 조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주원아, 일단 기호로 말하면 뭐라고 쓰면 될까? 8, C, 2 다들 나오셨나요? 자, 이 경우도 8C인데 지금부터 이제 바로 다음 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길 거라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저희는 어쩌면 그냥 무지성으로 8개 있으니까 직선은 2개 필요하잖아. 8C라 쓴 건데 혹시 이 그림에는 자, 좀 보세요. 혹시 이 그림에는 여기 안에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을까? 동현아? 몇 개 그어보시면 뭐 딱히 문제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이제 그거를 항상 체크를 해요. 여기 얘는 별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정답 몇 개 나온다? 28개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부터 136번 문제.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여기서. 자, 이제 또 그림이 조금씩 달라져요. 물어보는 건 또 직선인데 자, 요번에도 8점 보이세요? 요번에도 8점인데 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몇 개일까요? 지금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아까 위에 필기에 있었죠? 일단은 똑같아. 처음에는 그냥 전체를 세세요. 원래 하던 대로. 무지성으로 그냥 세면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고민을 해요. 이렇게 세면 과연 잘 세게 되는 걸까? 혹은 그림에 따라서 이러면 뭔가 뭐 세면 안 되는 게 있거나, 혹은 중복되는 게 있거나, 혹은 그런 게 있거나. 뒤에다가 이제 소위 보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한 건 안 나옵니다. 이 문제는 약간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제가 30초 뒤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몇 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 약간. 그러니까 약간 적어도스럽게 하면 돼. 실제로. 약간 일단 쓴 다음에 빼기 뭐 좀 보정? 아, 비가 시원하네. 자, 한번 그러면 혹시 이거 나온 친구 있어요? 몇 개니? 자, 아까랑 똑같이 점 8개잖아. 그렇다고 아까랑 똑같이 28개일까요? 80. 혹시 뭐 나온 친구, 가는 혹시 뭐 나온 거 있어? 혹시 뭐 찍어도 혹시 뭐 해본 거 없어요? 자, 좋습니다. 적으세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얘를 일단은 8개의 점이 있고 직선 만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생각 없이 해본다면 이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8개 중에서 아무거나 2개를 뽑아서 만드는 거지. 그치? 근데 좀 조심할 부분 없을까? 좋아. 있다면 어디를 조심해야 될까? 자, 여러분 여기 위에 점 4개 보이세요? 자,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사실 이 그림의 포인트가 이 그림은 항상 여기서 어떤 문제가 좀 생겨요. 자, 이 부분은요. 예를 들어 이렇게 2개를 뽑아서 만드는 거랑 이렇게 2개를 뽑아서 만드는 거랑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이렇게 뽑으나 가거나 다 어때? 다 똑같은 직선 맞아요. 그렇지? 이건 다 똑같은 건데 지금 여기 안에는 뭐가 이게 지금 다 다르게끔 들어있는 거야. 마치 이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왼쪽 문제에서 어느 세 점도 한 직선이 없다는 말을 주는 거야. 그게 기본 문제고 얘가 이제 응용 문제고. 자, 그럼 어떻게 하지? 자, 지금부터 해결책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뭐 이게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뭐 하죠? 이 내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이죠. 자, 이 4C가 뭐냐면 이 내점 가지고 만드는 직선을 다 빼주겠습니다. 일단 다 빼줄게요. 이해해? 근데 이걸 다 빼주면 될까 안 될까? 뭐 해줘야 돼? 이런 한 개를 대줘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떻게 전략을 세운 거냐면 지금 여기 안에는 다 들어있단 말이야. 막 불순으로 막 들어있어. 이거 내가 지금 세면 안 되는 중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어려우니까 먼저 첫 번째가 다 나가는 거예요. 다 빼봐. 다 뺐어 그래. 다 뺀 다음에 주의할 점은 한 개를 더 해줘야 돼. 이것도 직선 한 개 있잖아, 한 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해주면 이런 느낌이야. 이해해? 그래서 앞으로 여기 파트는 이런 느낌을 꼭 기억해야 돼. 뭔가 이제 작업을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 자, 한 번 해볼까? 그럼 예를 들어 137번 문제. 뭐 유사한 문제예요. 약간 유사하게 일단은 그냥 쓰셨다가 여기는 뭔가 문제가 생길만한데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처럼 보정을 하는데 보통 직선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걸 좋아해요. 다 뺀 다음에 한 개를 더해주는 거. 꼭 더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직선을 세긴 세야 되니까요. 한번 계산도 해보세요. 그래서 위에 필기가 아까 적어도스러운 마인드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다들 내가 몇 년 해보니까 다 잘해.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계속 좀 의심, 그러니까 경우의 수 자체가 계속 의심을 해야 돼. 이게 과연 이렇게 하면 될까? 비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운동 못해가지고. 응? 양말 젖어가지고. 진짜 심플하다. 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혹시 비 오는 거 좋아하는 친구? 저요. 저도 이제 근데 주원이처럼 맞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당연히 맞는 걸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약간의 그 우울한 분위기를 좀 좋아해요. 자, 어쨌든 자 같이 해볼 건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몇 가지예요? 14. 자, 14 나온 친구. 14 나왔으면 이해를 하신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지금부터 가져가면 돼요. 다음 장에도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비슷해요. 자, 이 문제는요. 자, 7개의 점이 이렇게 이제 있어요. 이렇게 있고 마지막에 붙는 게 직선을 좋아해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은 무지성으로 그냥 씁니다. 어차피 아까 적어도 하듯이 그냥 이렇게 전체를 더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돼. 과연 이렇게 세면 잘 쓸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특히 직선 관련 문제는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점이 3개 이상 올라가면 이런 기술이거든. 이런 기술. 그래서 보정을 해야 돼. 첫 번째, 자, 위에 라인 보정할게요. 자, 보정하는 방식이 일단은 다 빼는 거야. 요 3C가 뭐냐면 이거 3개 가지고 만드는 걸 다 뺀 거예요. 근데 다 빼시면 안 되고 한 개는 더 해줘야 돼. 우리 지금 직선을 써야 되거든. 마찬가지. 자, 밑에 있는 4점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다 빼주고 거기서 뭐 한 개는 더 해줘야 돼요. 직선을 한 개는 세야 돼요. 그치? 이렇게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마찬가지겠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느낌 아니까 바로 이어서 139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문제. 자, 이어서 나오는 거는 삼각형입니다. 자, 삼각형 만들려면 동현아, 점 몇 개 필요하지? 분명히 써있기도 하네요.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겠어. 비슷한 마음으로 일단은 그냥 쓴 다음에 혹시 뭐 문제가 되려나? 문제 안 되면 그게 정답인 거고 문제가 된다면 뭔가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거죠. 139번 문제. 자, 그럼 윤아야, 얘는 기호로 쓰면 정답 뭘까?
그럼 자 이거 8C3인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원아 혹시 뭐 빼주거나 뭐 해야 될 거 있을까? 몇 개 한번 빠르게 그려봐 이렇게. 뭐 너네가 어떻게 해도 뭐 문제가 안 생긴 것 같아. 그냥 이게 정답이거든요. 8C3. 물론 계산해 보시면 56까지 나오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140번 문제. 그럼 이 상태에서 삼각형 개수를 물으면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안 생길까? 를 고민해봐야 돼. 계속 이제 뭔가 문제 안 생기고 만약에 생기는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그런 걸 약간 빼주거나 도점을 좀 해가지고 넣는 게 제일 잘. 그래서 이 그림이 페이지마다 다 있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139번도 유명한. 그러니까 여기 두 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다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30초 뒤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번에는 한두 명도 맞추길 바랍니다. 왜 느낌 아니까. 오늘은 쉬는 시간 한 10분 드릴게요. 급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요. 쪽지 시험도 4쪽밖에 안 돼가지고 혹시 먼저 끝나면 그냥 좀 오늘은 좀 간단하게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질문도 받고. 그리고 앞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제가 미리 말할게. 다음 주에는 한번 책 검사를 해볼게요. 다시 책 검사할 거니까 앞에 넘기셔갖고 뭐 오답 확인 몇 있거나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요. 혹시 이 문제 나온 친구 몇 개? 70개? 자, 70개 나온 친구. 72개? 난 72개 비밀을 알아. 72개 아니에요. 다른 얘기야. 450개? 이거 그냥 93에도 450 안 나올 것 같은데. 72개? 지금 다른 것이 없나요? 72개 혹시 아까 왼쪽에 직선처럼 푸신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괜찮아. 70? 개? 68개? 자, 정답은 70개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해볼게요. 지금 가은이는 거의 다 왔는데 뭐를 망각했냐면 지금 저희는 뭐 세는 중이에요?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중이라는 걸 망각하신 거예요. 자, 한 번 더 같이 가볼게요. 일단은요, 여기에 전략은 뭐라고? 적어도 쓸게라고. 일단은 9C3. 나 몰라, 일단. 3개 뽑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림에 따라서 이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뒤에다가 뭐 빼기라던가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이 왼쪽 페이지에서 이거 그림, 똑같은 그림의 직선 문제 풀어봤잖아. 자, 얘도 상상해봐. 삼각형에 문제가 생긴다면 언제일까요? 자, 점이 3개를 뽑는 거잖아. 예를 들어 점 3개를 이렇게 뽑는 건 문제가 돼야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 거 나오잖아. 정상적으로.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 이렇게 3개를 뽑으면 이거는 동현아 삼각형이 되는 거 맞아? 이거는 그냥 오히려 약간 직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개를 이어버리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뭔데요? 자, 아까는 동일하죠. 위에 5점 중에서 3점을 뽑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빼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가은이의 실수는 이번 문제는요, 더하기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앞장에서 이걸 왜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앞장에서 자, 이걸 왜 했는지 아세요? 자, 그치. 앞장의 137번 문제는 직선의 개수를 세는 문제였거든. 즉, 앞장에서는 이거를 다 빼면 안 되고, 한 개는 더 해줘야 돼. 이 한 개가 뭐였냐면, 이 직선 한 개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번 문제는 뭐, 삼각형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여기는요, 삼각형이 안 생겨요. 그죠? 이해돼? 즉, 이거는 그냥 빼주기만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더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더하기의 이유를 이해를 했냐는 거지. 다시 앞에서는 왜 했냐면 그 직선 세는 거라 저거는 직선은 있잖아. 이렇게 직선. 근데 이거는 지금 삼각형인데 삼각형은 안 생겨. 그러니까 여기는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는
되긴 되는데 한 개만 세야 되는 거였고 여기를 뽑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뭐다? 4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는 아예 빼줘야 돼. 이건 삼각형이 아니에요.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자, 틀린 친구 이유 발견했어요? 가은이 발견했고. 동현이는 뭘 틀렸을까 물어봐도 돼요? 다 잘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C는 다 잘 썼는데 그 앞에 거 직선을 헷갈려가지고 C 뒤에 2로 줬어요. 아니 다 2 쓴 거예요? 9C3 빼기 5C 빼기 4C 여기 더하기는 안 하신 거예요? 네, 더하기는 안 하고 C는 똑같은데 그럼 되게 그거는 그냥 반성해야겠죠. 그런 거 이제 좀 긴장을 하시고 삼각형이니까 잘 피해간 거야. 유나도 좀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쌓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겠지. 이 삼각형 그림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자, 얘는 말로 말해볼까? 얘는 피해갈 곳이 몇 군데일까요? 가오나. 이런 게 이제 세 개의 섹터, 요 섹터는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섹터가 되고, 이런 이제 어떤 그림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올라가서 139번 밑에다가 문제 하나만 좀 만들어드릴게요. 제가 어쨌든 이 책이 좀 쉬운 책이기도 하지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하나 만들어 드릴 건데요. 자, 요 그림에서 삼각형 중에서 또 유명한 거 하나 묻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추가 문제. 자, 혹시 이 그림 보시면 돼요. 직각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자, 직각이란 조건을 추가한 문제가 또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입니다. 글쎄, 이거 어떻게 알아요? 힌트. 여러분들이 힌트. 중3 때 주원이 전학했는데 원주각이란 걸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원주각, 원에서 어떤 각도 하나 배우면서 직각삼각형이 나올 때가 가끔 있었어요. 특정 상황에서. 그거를 알아야 되는 문제. 다시, 이건 사실 약간 중3 내용 콜라보 문제라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하나 배운 게 있어. 혹시 기억나는 친구? 혹시 직각삼각형 언제 생기는 줄 아세요? 가끔 생긴다? 뭐? 이게 뭐겠어요? 죄송한데 이게 뭐예요? 지름. 맞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결론입니다. 직각삼각형이 언제 생기냐면, 자, 이렇게 이제 저랑 안 한 친구가 더 많지만 학원 다니시다 보면 이게 지름이 나올 때, 지름이 나오는 경우는요, 혹시 기억나? 나오나? 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여기가 몇 도인 줄 아세요? 이게 90도라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원주각이랑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원주각 각이란 말은 몰라도 저는 지금 중3애들한테 그 말을 해요. 이거는 꼭 기억해라. 이건 나중에 이제 많이 나온다. 다시, 지름을 지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점을 찍어도 여기도 90도예요. 여기다가 점을 찍어도 지름을 끼면요, 무조건 90도가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배웠던 기억나세요? 그럼 요 그림에서 직각삼각형을 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하는. 자, 지금 8개의 점이 굉장히 균일하게 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지름을 딱 하나 그으신 다음에 어쩌면 그 남아있는 점들의 개수만큼 직각이 생기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약간 셀 수가 있겠죠. 동현이 풀어봤어요? 벌써? 자, 혹시 몇 개 나와? 몇 개? 10개요? 8개밖에 안 나와요? 더 나오는데? 혹시 몇 개 나오세요? 더 나오는데? 자, 한번 도와줘요. 자, 지금 여기 그림 안에, 자, 일단 이거 지름 맞아요? 여기 아마 지름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물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 8개의 점이 약간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긴 해. 일단 뭐 그래 보이니까. 요게 지름이잖아. 그럼 자, 요 지름 하나에 요 지름
유현아, 현재 직각삼각형 몇 개 만들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지름 하나에 자, 이것도 직각이죠. 지름 하나당 직각이 6개가 나와요. 이 문제는. 근데 가은아, 지름이 몇 개 있대? 그럼 지름이 하나, 둘, 셋, 넷, 지름이 4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름 하나당 6개며 지름이 4개면 주어나 몇 개? 이 24개가 나오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꼭 여러분들은 한 번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건 굉장히 유명한 다른 책에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아무튼 다른 책에 분명히 있는 문제야.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그러면 지금처럼 지름 한 개당 몇 개를 그을 수 있는지 곱하기 지름의 개수 라고 외우시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게 세는 거니까.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나도 이해했어요? 굉장히 궁합이 좋아. 궁합이 좋은 건 확률을 넘어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 끝난 친구는 자, 오른쪽에 사각형까지 하면 얼추 이제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도형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어. 급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자, 그럼 느낌 아니까 142번 한번 풀어볼래요? 다들 느낌 알잖아요. 자, 뭐 똑같아요. 뭐 사각형도 그러면 이제 보통은 무지성으로 먼저 다 구한 다음에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있나를 체크해 보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특별히 사각형은 좀 이제 점을 4개 쓰는 거라 또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 시간 지났네. 시간 잘 가네. 오늘 좀 일찍 끝났죠. 2시에. 그렇죠. 기분이 좋습니다. 비도 오고. 자, 이거는 그러면 유나야. 얘는 아까 유나 물어본 거지. 자, 동현아. 이거는 그러면 기호로 쓰면 정답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 그럼 자, 얘는 그냥 단순히 이거 괜찮을까? 가만. 자, 빠르게 상상을 해봐. 이제 이러면 안 될 이유가 있는지. 뭐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여, 사실은. 그래서부터 이 그림은 보통 별 문제가 안 생겨. 이 그림. 그래서 이거 푸시면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144번 그림을 주고 사각형 몇 개야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게 사각형이야. 점 4개를 쓰는데 이게 이제 좀 어쩌면 저번스럽게 간다면 조금 이제 귀찮아지는 문제가 이 문제. 제가 이 문제는 크게 2가지 풀이를 보여드리긴 할 거야. 힌트는 사실 꼭 돌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사각형을 직접 세는 것도 가능은 해. 그러니까 어쩌면 여기 파트의 모든 문제는 2가지 풀이가 있어요. 직접 세는 풀이, 돌아가는 풀이.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풀이 더 좋아요. 적어도 쓸 때. 사각형은 뭘까? 1분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뭔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끊기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주 건지게 굉장히 이제 건강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 엄청 고민 많이 해보고 들어보시면 효과가 존재해요. 이 문제 여러분들 자 한번 두 가지 풀이 설명드려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이랑 뭐 삼각형이랑 풀던 것처럼 같이 가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풀냐면 사각형의 여러분들 9C4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점 4개가 무지성으로가 떠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되겠죠. 뭔가 어떤 경우는 사각형이 안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돼. 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 번째 뭐? 아까랑 동일하게 여러분들 요 라인은요 4개를 뽑아주면 동현아 뭐가 되죠? 이거는 직선이죠. 이거는 나는 아예 관심이 없어. 아예 제거하자. 자, 더하기 1 한다 안 한다 가나? 이건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도 알아야 돼. 이거는 직선이 되는데 난 직선을 세는 게 사각형은 안 생겨있죠. 빼면 돼요. 마찬가지. 요 라인도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거는 직선이 만들어져. 관심 없습니다. 빼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요렇게만 끝내면 되게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혹시 저거는 언제인 줄 알아? 어떻게 잘 뽑으면 이게 다른 게 생겨요. 뭐? 혹시 아는 친구 어떻게 잘 뽑으면 이거 사각형이 아니라 이상한 게 생기는 게 있어. 뭐? 그리고 삼각형 생기게 되는 것도 아세요? 예를 들어 점 3개를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야? 이거 삼각형이지. 이것도 사실 뭐 깨줘야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사실 사각형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한데 저 앞에 배운 직선과 삼각형과는 다르게 조금 번거로워요. 자, 한번 빼볼까 그러면? 자, 이거는 어떻게 세요? 그냥 잘 쓰면 돼. 자, 요거를 센다는 건 뭐야? 밑에 5개 중에서 잘 보세요. 3개를 뽑죠. 그리고 곱하기 위에 4개 중에서 1개를 뽑는 거잖아. 요렇게 하면 이거는 이제 삼각형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것도 있지만 반대로 위에서 3개, 밑에서 하나도 삼각형이지. 이것도 빼줘야 돼. 빼기 4C3, 위에 4개 중에서 3개, 곱하기 밑에 5개 중에서 하나. 요렇게 하면 정답이 나와요. 정답이 나오는데, 자, 좀 뭐랄까. 이게 보통 적어도 스럽다는 거는 좀 빼는 게 적을 때 쓰는 방법이야. 이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요, 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풀이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풀이는 뭘까요? 자, 적어도 스러운 풀이는 돌아가는 풀이라고요.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세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째는 어쩌면 돌아가는 풀이가 아니라 직접 세는 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사각형을 몇 개 그어보시면, 자, 예를 들어, 자, 요렇게 되는 게 사각형 되는 거 맞아요? 뭐, 예를 들어, 요런 게 사각형이잖아.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 요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각형 되는 거 맞아? 그럼 진짜 뭔가 느낌 오는 거 없어? 사각형은 가오나 언제 만들어지게? 위에서 점 몇 개, 밑에서 점 몇 개, 2개. 그냥 이렇게 세는 게 더 빨라요. 어차피 이게 이제 직접 세는 풀이에요. 이해돼? 지금 그동안 삼각형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물론 삼각형도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 세는 풀이랑 돌아가는 풀이를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적어도스러운 전략이고 이거는 이제 직접 세는 건데, 지금 그러면 삼각형도 이게 가능해요? 가능은 해요.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삼각형은 저나 삼각형은 위에서 점 몇 개, 일단은 이제 1개, 밑에서 점 몇 개, 이렇게가 삼각형이지. 삼각형도 한번 써드릴까요? 이건 참고로 삼각형도 이런 풀이가 가능해요. 위에서 점 하나, 그리고 밑에서 점 2개. 그치? 근데 삼각형은 이거 말고 뭐도 있어. 반대로 돼서 반대로도. 그래서 어쩌면 삼각형은 또는 밑에서 점 하나, 위에서 점 2개. 그러니까 삼각형은 이런 상황이라 사실 뭐 거의 그럼 거의 동점이에요. 돌아가나 이렇게 하나 사실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사각형은 좀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보통 이 그림에서 사각형은 그냥 직접 세는 걸 더 선호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그냥 쌤 끝나요. 굳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긴 한데 너무 많이 빼줘야 돼요. 다 빼줘야 돼요. 뺄 것도 없고. 이런 느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사각형 관련 유형이 되고, 자, 밑에 있는 평행 사변형까지 하면 일단 이 책이 끝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베이직쌤 가서 몇 개 좀 준비한 것도 있긴 한데 시간 봐서 하던가 하겠습니다. 자, 144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오늘은 저희 도형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도형의 개수를 자꾸 물어봅니다. 자, 요 그림 안에 잘 보시면 평행 사변형이라는 그림 다들 아시죠? 그러는 이제 그림들이 좀 많아. 잘 보면 그거 몇 개인지 묻는 문제. 다시 이번 문제는 좀 유명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평행사변형, 특히 평행사변형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뭐 유사하게 직사각형이라던가 다 셀 수 있어요. 방식. 평행사변형 몇 개인지 고 있습니다. 자, 그냥 이건 그림만 어떻게 할까? 어차피 묻는 거에 뻔하니까 여기 안에 평행사변형 몇 개 있는지. 자, 한번 그러면 같이 해볼까? 여러분, 자, 여기 안에 일단 평행사변형. 자, 혹시 여러분들 평행사변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주어나?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사각형 시리즈들을 다 다시 배우는데, 자, 평행사변의 뜻은 뭐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변끼리 평행한 걸 말하지. 그치? 근데 이번 문제의 기본 세팅을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선 4개는 다 평행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선 5개도 다 평행하잖아. 그치? 자, 즉 그 말은 뭐야? 요거 지금 가오나 평행사변형 맞아?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고요. 예를 들어, 자, 이런 것도 동현아 평행사변형 맞아? 이런 것도 좀 큰 사이즈도 있고요. 하나만 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유나야 평행사변형 맞아? 이런 게 몇 개인지를 묻는 거지. 총 몇 개 있냐라는 거. 노가다한다. 노가다도 근데 노가다 하려면 이제 잘 세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을 거라. 이 사이즈별로 빠짐없이 세는 게 쉽지가 않아. 자,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총 3가지 평행사변형을 표시해봤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는 이 3개의 그림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해서 그거를 전략으로 쓸 겁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이 3개의 그림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전략이 됩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좀 티를 내볼까요? 자, 공통점이 뭘까요? 어디 가세요? 자, 너무 잉크가 살살 웃는데?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보시는 것처럼 자, 편의상 이거를 세로라고 볼게요. 세로의 선이 2개 일단 필요해요. 이렇게 선이 2개 필요하지. 그리고 가로에도 선이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해. 저렇게 2개씩 만나서 파란 색깔 만들어지는 거지. 다시 여기에 있는 자, 빨간 색깔도 요 가로선과 요 세로선이 만나서 만들어진 거지. 다시 이 초록 색깔도 요 세로선, 요 가로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자, 핵심은 뭐다? 자, 세로선 몇 개? 세로선 몇 개? 세로선 4개 중에서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자, 가로선 5개 중에서 가로나 몇 개? 2개가 한 세트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평행사변형 맞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전략이에요. 자,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돼요. 다시 얘는요 어떻게 풀죠? 그러니까 몇 개 그려보시면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세로선 아무거나 두 개 괜찮아. 아무거나 두 개랑 가로선 아무거나 두 개가 이렇게 만나서 한 세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이 그림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선 유형 숙제를 말씀드리면 끝났네. 그러니까 119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베이직생 가서 잠깐 보실 거예요. 자, 베이직생 가서 몇 쪽부터 하냐면 오늘 숙제가 여기 지난 시간에 한 페이지 건너뛴 게 있거든. 150쪽. 150쪽 빼먹지 마시고요. 가보시면 방금 했던 거 몇 문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150쪽 풀어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153쪽에 18번부터죠. 그래서 뭐 그림은 똑같아. 그림들은 똑같이 나오고 물론 19번 약간 다르지만 너네가 이제 몇 번 해봤으니까 이제 비슷하게 한번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실전 감각업이라고 해서 156쪽까지 아마 숙제로 드릴 건데 사실 여기 몇 문제 좀 할 말이 있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 스케줄이 쪽지만 보기로 했으니까 그거 보고 시간 되면 한번 좀 몇 개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시간 안 되면 해보세요. 뭐 어차피 질문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입니다.